오늘 여기 구청 결과들이 꽉 찼는데요. 스스로 생각해보면 저희 과학사회복지의 저희의 상상력을 발전이 또 오연호 기자님의 팬클럽들이 많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사회복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기팀이 여기 참 저희 단체 소개 배너를 좀 붙였습니다. 풍단들을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우리 단체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학사회복지의 상상력은 올해는 안녕하십니까 저렇게 큰 캐치프레이즈 내버렸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들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마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풀뿌리 심는 동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사회복지가 지난 1995년도에 설립돼서 이제 1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20살 성년을 맞습니다. 이 자그마한 시민운동, 풀뿌리 시민운동 단체가 지역에서 19년 동안 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마치면요, 강사 선생님이 10시까지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9시요. 네, 죄송합니다. 9시까지 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하니까 시간 언제 나가겠습니다. 한 10분간 브레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포스트잇에 강의 소감 저 뒤에 옆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10분 동안 그 강의 들으신 소감을 옆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누시고 나머지 2시간 선생님께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질문하고 선생님께 답변 듣고 그런 진행을 하고 예쁘게 단체 사진 찍고 맛있게 데이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 잘 참고해서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 편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책 선전합니다. 많이 나오셨는데 직접 나오셨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나오셨는데 혹시 세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 처음 깎아주신 겁니다. 책 구입하시면 아마 저자께서 직접 사인을 해주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사회 시작하면 저보고 하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의외로 기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아까 여기 영상으로 쭉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익히 알고 계시니까 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 오늘 소설을 쓰려고 하셨는지, 시를 쓰려고 하셨는지, 필요 한번 하셨다가, 뻔하죠. 친구랑 선배 잘못 만나서, 공부하시다가, 어디 갔다 오셨을 거고, 언론도 열심히 하셨죠. 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말지를 기억 납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그리고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굵어진 대로 굵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싸우고 있는데, 그 운동장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걸어들어보고 싶어서, 새로운 이런 언론으로서 이런 거 참 쉽지 않고 시대를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자라는 그런 모토로 모두가 기자가 돼서 이런 언어 환경을 바꿔보고자 오마이뉴스 참관하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좋은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재봉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쓰신 책 제목 하죠. 잘못 읽으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체념할 수 있을까? 문장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책 쓰셨지 않겠죠? 그렇게 강의 안 하실 거고. 짐작컨대 저도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만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는 안녕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안녕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뭘 하면 또 뭘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오요로 기자님이 덴마크 유럽 다니시면서 본인이 찾으신 그 대답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요로 기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월요일날 밤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강좌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직 못 사귀었겠군요. 첫 번째 강의니까. 일단 옆 사람들하고 있어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또 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날 집에서 아내하고 식사하지 않고 관악주민들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곁으로 왔습니다. 제가 9월 1일 날 이 책을 내면서 독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혹시 이 강의를 이 내용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결혼 기념일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107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제 보통이면 이제 거절할 텐데 광화문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단식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단식한 심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차례씩 지금 하고 있어요. 주말을 빼고 어떤 때는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해할까요? 못해요? 지금 긴장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신 어저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긴 했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가가지고 자야 되겠죠? 긴장감을 가진 채 제가 집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들으니까
무려 9회째나 관악 주민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원래 6번째 강의 듣는 분이 아닌데 오늘만 오신 분도 있나요, 여기? 아, 그래요? 한번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의는 아닌데, 도로 이렇게 있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원래 7시 반인데, 7시인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미리 와 있었는데, 어디 계셨나? 그걸. 한 분, 저기, 허필두 씨가, 저의 책을 무려 4권이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같은 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 그 중에는, 제가 28에 쓴 책.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지금 28살에 쓴 책입니다. 지금은 제가 몇 살 정도 되보시나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4년째 염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잘 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나이가 되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리 아파트 6층인데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여기 유치원생 5살짜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니까 좀 말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철을 탔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어서 뒤가 염색을 하니까 뒤가 더 하얀가 봐요. 그런데 저 등 뒤를 이렇게 두드려요. 돌아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기 아저씨. 근데 거기 자리 못 잡은 사람이 어른이 여럿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를 지목해가지고 제 등을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염색을 하든 말았든 어쨌든 51세, 64년생. 그래서 전철에서 이제 더 이상 서지 않아도 양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편안한 나이.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매우 불편한 나이.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나이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무한 책임, 이 사회에 대한. 그래서 저 책 쓸 때는 28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 책 읽으면 막 문장 하나하나에 그냥 피가 끓습니다. 저게 아주 그냥 막 고발하고 내드리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동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쓰면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쓰면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건 이제 좀 그래요. 우리가 책이 표지도 저답지 않게 되게 이뻐요. 일단 제목이 의문형이거니와 그 다음에 크지도 않아요. 그냥 살포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의 5장을 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5장이 뭐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 덴마크로 이민 가지 맙시다.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우리 안에 덴마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덴마크를 만든 그런 특별 목사 같은 사람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어볼 것인가. 이게 오늘의 초점인데 사실은 이 관악사회복지가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온 거 보면 지금 이 모습이었지만 덴마크고 이게 그런 특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표정. 여러분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요. 누구랑 다를까? 제가 지난주에 교장 선생님 120분하고 해봤습니다.
그들하고 아주 달라요.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학부모님이시죠? 예, 아들이나 손자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각성하고 깨어나야 돼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강의하면서.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큰 강당에 여러분처럼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아주 안락한 장길만한 의자에서 이렇게 하는데 1열부터 30열까지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15열 정도부터 안 떠요.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연단도 이거에 한 10배. 이 무대가 10배 정도의 무대인데 저는 저 뒤에다가 혼자 툭툭툭 씌우고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15술. 근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학교에서는 훈화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들은 앞에부터 잘 앉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일방식 교육을 안 하니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 2시였거든요. 근무신다는데 20%가 또 졸고 있어요. 제 강의 때 좋은 게 아니라 교육감의 훈화부터. 교육감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자살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자살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가 졸고 있어요. 이런 교장선생님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107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오늘이 56번? 56번이에요. 56번째. 그러니까 반바퀴를 이제 정확히 돌고 관함주민을 만나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전에는 주로 정치, 사회에 대해서 취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교육계. 저쪽 동네 대구 교육청 또 이쪽에 강원 교육청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안학교, 일반학교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아까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만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학생만 해봤고요. 고등학생만 해봤고 선생님들만 해봤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해봤고 그 다음에 장학사들만 해봤어요. 아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되게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오르는 데는 어딜까요? 장학사? 장학사들은 그래도 뭔가 연구하고 있어요. 중학생. 제가 어느 중학교에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미리 교장 선생님한테 협상을 했어요. 저는 전교생이 모이면 절대로 안 가요. 듣고 싶은 아이들만 한 50명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교생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장 선생님 훈화 때부터 20%가 떠들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애야 조용해라 했는데 또 떠들고 있었어요. 네, 제 강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했었던 것은 나머지 아이들 한 20, 30%는 또 떠들었죠. 여러분들 자녀는 어디에서 볼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만 해봤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 나이가 좀 들었죠? 예의가 있거든요. 떠들지 않고 자요. 난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내가 이거 오기 싫은데 전교생, 거기도 또 전교생이 왔기 때문에 가세요. 20%가 자고 그래도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30, 40% 또렷또렷하게 하고 좋은 질문도 하니까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데는 불무학교라고 있어요. 충남 홍성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는 덴마크식 교육을 일찍이 시키고 있는데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요. 전교생이 85명인데 단 한 명도 안 갔어요. 또르도다이 하는데 감동 그 후에 왔어요.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사는데 공중전화만 할 수 있는데 공중전화로 자기 부모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오연호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강의한다는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엄마도 꼭 드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대구에서 학부모를 만나고 그 인연으로 풀막생 소개해가지고 화성에 무슨 마을 운동하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애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기까지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낸다는 거. 이거 배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깝네. 안양 비산동에 가니까 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강당도 아니고 그냥 거실, 좀 큰 거실에서 이렇게 50명이 빼곡히 이렇게 했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페이스북을 그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은 좋지 신경쓰요. 그분들은 대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한 15명, 그 다음에 중학생이 한 15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거기에 교사가 6명 정도 되는데, 이 6명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월급이 적은지.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에 그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좋아서 자기네들이 원해서 스스로 저 월급을, 낮은 월급을 선택하면서 뭔가 재밌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스스로 이 과정을 지금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음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았어요. 만약에 음질이 괜찮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원래는 지난 4월 달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상당히 엄청난 새로운 안 좋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거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교통사고. 택시 뒷자리에 타고 가다는데 정면 충돌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가 절도를 했어요. 20분. 그랬더니 젊은 경찰관 쪽에서 저를 끄집어내면서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연호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저한테 혹시 그 오연호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사고를 다른 분의 사고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왜? 저는 그동안 살면서 물론 뭐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지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죽는구나. 우리 부모도 돌아가실 수 있고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써보자 하고 이제 다 나가는 후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가 다시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 참사가 터졌을 때 일손이 잘 안 잡혔죠? 저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사건이 막 터집니다, 우리 사회에. 저도 지금 이제 큰 아이는, 딸인데, 대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 고3이에요, 지금. 이제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접하면 굉장히 위기가, 위협, 우리 가정으로 이 위협이 돌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런 사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만 멀쩡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후반을 같이 쓰는 다른 아이도 함께 정신적으로 멀쩡해야 우리 아이도 멀쩡하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두 가지를 맥박하고 있어요. 하나는 덴마크는 이렇게 이상사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맥박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독자 200명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약 80%가 아니요라고 답했어요. 근데 80%가 아니라고 답한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럭저럭 행복한데 우리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또 우리 집에 대학생이 취업 준비하는 걸 보니, 군대 가서 저고생을 하는 거 보니 내가 차마 행복하다고 말하기 거시기하다. 이런 답이 들어왔어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고, 전라도에 갔더니 이 제목이, 아까 우리 사회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라도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어쩌스카이. 전라도 사투리 아시는 분은 이해될 거예요. 경상도에 갔더니 우야꼬래요. 또 제주도에 갔더니 무슨 말이 있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이 관계에서 지금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550만, 좀 적어요, 그보다 훨씬. 또 땅도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어때요? 원래는 지금보다 20배가 더 컸어요. 20배. 그런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땅덩어리는 쪼그라들었지만 어때요? 행복지수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나라에 제가 세 차례 갔어요, 세 차례. 한 번, 열흘간 가고, 또 2달 후에 열흘 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지난 1월 달에 열흘 갔는데, 맨 마지막으로 간 것은 지난 1월이었는데, 일부러 제가 가장 날씨가 안 좋다는 1월을 택해서 갔어요. 왜냐? 덴마크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안 되는데, 하나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 네, 그래서 이 차도, 이 차를 직접 타고 우리가 이렇게 1,500km를 달렸는데, 단 2명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영상 틀어줬을 때 여러분 막, 몇 명이 갔나 보다 이렇게 했죠? 그걸 2명이서 다 찍어. 서로. 근데 둘이 갔는데 같이 간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1,500km를 저도 나를 모바일쇼 사장 언론 사준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날씨가 안 좋은 1월달에 코펜하겐의 수도인데 1년에 볕들 날이 365일 중에 50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볕을 못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날씨가 안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체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진짜로 제가 열흘간 있었는데 그 중에 30분만 가져갔어요. 열흘간 30분.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나오면 자동차를 세워주고 나와서 햇볕을 쬐어요. 그 정도로 소중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왜 행복하다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답을 했어요. 우리는 해가 안 뜨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대신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밝고 즐겁게 뭔가 만들면서 날씨가 안 좋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벌써 행복해지시지 않았나요? 자, 6가지 키워드 이쪽 했는데 첫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는데 제가 덴마크에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일단 아빠가 바뀌었어요, 아빠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제가 오마이뉴스 사장이지 않습니까? 110명의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조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직원들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롭게 보게 된 게 이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여러분들 자유라는 단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고리타분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새롭게 발견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를 그다지 애용하지 않아. 자유라는 말을 제일 잘 써먹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자유총연맹. 그죠? 무슨 자유연대 이런 데서 가장 잘 써먹고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안 써먹고 있어요. 근데 덴마크에 갔더니 행복의 가장 첫 번째가 자유에 있어. 근데 이거를 학교 때, 학생 때, 교실에서 이기고. 자,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덴마크와 실험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이걸 한번 고민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행복한 인생을 위한 관습헌법이 있다면 제1조는 뭐가 될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1조가. 몇 구절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건 책에도 없기 때문에 플러스 사람 받아주고 좋아요. 그 정도 좋아요, 이 문장이. 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나도 즐겁고 옆 사람도 즐겁고. 이게 이제 행복한 인생의 제1조, 오유가 만든 제1조 교육인데, 이거의 앞구절들이 다 뭐에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자유에 해당되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근데 이거를 덴마크 학생들은 교실에서부터 일단 수업받은 태도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죠? 선생님이 지금 이쪽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친구는 엉덩이를 하늘로 쳐서 가장 자유스러운 아이는 누구예요? 맨 밑에. 천장을 보면서 지금, 선생님 보는 게 아니라 천장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행복한 인생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제가 한국에서 정치 사회를 많이 취재해봤더니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길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학생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걱정거리와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가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 줄어들지가 않아. 요새 내가 작전권 연기 이 뉴스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북한한테 밀린다든지 지금도 북한한테 밀리고 있대. 도대체 그동안 뭐 했어? 군대에 있는 사람들 뭐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51세가 되니까 51년 동안 뭐 했냐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밥 벌어먹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해결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거리가 불안거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한테 이 책을 읽고 이메일을 보냈어. 요즘 대학생보다 열심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들은 못 읽죠,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 자기가 열심히 어떤 과목을 공부했어? 90점이 나왔어.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즐거울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옆 친구가 94점 맞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 자기는 옆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이 경쟁 상태. 그래서 이 옆 친구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내가 개인이 이게 마음이 이게 너무 불편해. 이 책을 읽고서 자기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줬어. 내 잘못만. 왜 우리는 90점이 맞아? 아니, 단 하나만 모의고사 했어. 틀려도 2등급이 되어버리고 2등급 되면 내가 좋아하는 대학에 못 가고 그래서 아둥바둥하고 그냥
긴장, 불안, 초조해지는 이 사회에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갖고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갔는데 파고가 이렇게 그 뿌리가 교육이 있구나.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가 행복해야 사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새 말이죠. 대학생 제 친구가 제가 대학생 친구가 왜 있냐면은 페이스북 친구가 있죠. 페이스북 친구 많죠. 제 제자들하고. 이 친구는 과외를 중고등학생들은 과외를 하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들아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내가 과외할 때는 얘들아 조금만 참아. 대학교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 이랬는데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아니란다. 응? 아까 우리 밥 먹다가 대학생이 그랬어요. 요새 대학 학교에서는 틈을 주지. 대학생. 오히려 대학생들이 이런 강의 막 듣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정신이 없어요. 틈을 주죠. 자, 덴마크 학교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덴마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생이에요. 인생.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인생학교라고 불러도 돼요.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 인생학교. 그 다음에 개인의 성적보다는 발전과 협동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주체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이 네 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데, 우리 가장 부러운 건 학생이 주인이 된다는 게 부럽죠. 그래서 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참여합니다. 학부모는 당연하죠.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4명 중에 누가 제일 소외되어 있습니까? 학생. 학생. 네. 아마 그것도 학부모들은 이렇게 어른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 또 교장이 제일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왜냐 물어봤더니 선생님들하고 2달에 한 번씩 회식하는데 아무도 자기 옆자리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지금은 한 50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5세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자, 우리 사회에 35 교장 선생님 보기 힘들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선생님을 해야지 이제 그때서야 자기를 키워주니까. 근데 여기는 가능해요. 최소에나마 한 5, 6년 만에 해도 발탁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덴마크 아이들은 행복하냐 얘기하면서 자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개개의 아이들이 발걸음이 가볍게 학교에 나온 것이다. 이게 최대 목표. 자, 우리 회사원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갈 때 아침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가. 그렇죠? 자,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벼웠나요? 어땠어요? 오늘? 그냥 그랬습니까? 네. 근데 막 이렇게 즐거우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개의 아이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자존감이 있고 내가 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그래서 덴마크에는 성적 우수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은 여러 가지 우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 근데 성적만 우수하다고 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우수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7학년까지도 등수와 점수를 매기는 시험을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요. 네. 물론 2학년, 4학년 때 간단한 시험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시험은 선생님이 그냥 참고만 하게 하는지 등수 이런 거 내기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말고사를 보면은 1등부터 50등까지 막 담벼락에 붙여놨어. 여러분의 학교도 그랬습니까? 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야. 다행히 제 이름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만과 폭력의 미화죠,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학원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악지역 학원에도 그런 게 있을걸요, 아마? 기말고사에서 우리 학원에 누가 1등 했다. 그런 거 있죠? 그럼 붙이고 다니는. 근데 학원에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학원 버스에도 붙여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관악 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1등 했는지. 요즘 고등학교 고3 우리 아들이 쓰고 있는 노트의 표지에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10분 더 집중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네? 10분 더 집중,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10분 더 집중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이게 장난으로 하는 노트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팔고 하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노트의 표지고 이것이 선물이 돼요. 선물. 아이들끼리 선물. 응? 굉장히 다른 사회죠. 그런 사회.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더불어 학교를 중시하니까 교실에 반장이 없어요. 반장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매우 반가웠어요. 왜? 오마이뉴스의 모토가 뭐예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여기의 모토는 모든 학생은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자존감을 주게 해요. 그럼 칭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수학을 잘하면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칭찬하냐? 그러면 이 옆 사람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주렴. 이렇게. 그럼 축구를 잘하는 아이는 축구를 못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쉬는 시간에 떠들기를 잘하는 아이는 말수가 없는 아이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이거. 이 속에서 뭐예요? 더불어 함께도 생기고 개인에게는 자존감이 생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는 거,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워야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텐데, 자, 우리 대부분이 아마 학부모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침에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서 학교에 가나요? 엄마가 깨워야 가나요? 깨워야죠. 대부분이 아마도. 우리 집 아이도 깨워야 돼요. 고3. 근데 우리 집 아이는 특별하게 안 깨워도 지가 혼자 일어난다 순적이 있어. 평소에 교육이 잘했거든. 아니, 다른 이유. 괜찮아. 들어보세요. 바닥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국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56군데 가가지고 다 몰랐어요. 평균 5%야, 5%. 95%는 깨워야 일어나. 5%만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 아기 낀 엄마는 왜 스스로 일어나요? 아이가. 몇 학년이니까 몇 학년? 군대 갔다 왔어요? 대학생이야? 대학생? 대학생이면 스스로 일어나야지. 일단 대학생 우리가 안 깨우잖아요. 지가 가든 말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손 들었나요? 몇 학년? 고등학교도 혼자 일어났어요? 이야, 연구 대상이야. 우리나라에 연구 대상인데. 그래서 내가 항상 지뢰를 해요. 전국에 다니면서 연구하려고. 그래서 김의일 씨는 왜 그 집은 일어났어요? 깊은 잠을 못 자서.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집을 연구해 봤더니 그 중에 절반이 이런 타입이에요. 엄마가 못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잘 못 일어나니까 애가 불안해가지고 지가 혼자 벌떡 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엄마들은 너무 촘촘하게 개입해요. 학교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취직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애 낳아서도 그렇고 너무 촘촘하게 개입하고 있는데
아예 엄마가 못 일을 하니까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신기하게 대부분의 그 선두 사람들 중에는 그런 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저 옷차림새 보면은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거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 같죠? 네,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옷차림새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이들에게? 티셔츠에 신발 보세요, 신발.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교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저 팔 근육 보세요. 핸드볼 코치였어요. 핸드볼 코치. 그런데 핸드볼 팀을 너무 잘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못한 아이, 잘한 아이 다 결국 섞어가지고 평화롭게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학교,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 대부분은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결정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사람이 담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임 시켜준 거야. 담임을 너무 잘해. 그래서 또 학부모들이 결의했어. 이런 사람이 교장이 됐어. 그래서 35세 교장이 됐어. 35세.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너무 잘해가지고 코펜하겐에서 가장 최신 공립학교의 교장 공모 100대 1의 경쟁으로 끊기가 됐어. 그래서 이 학교 와가지고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면서 자기 스스로 책상을 구하냈는데 책상을 일부 세모를 만들었어. 세모. 왜 책상이 꼭 네모여야 하는가에 도전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책상이 꼭 네모여야 한다. 세모. 세모를 2개 합치면 네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토론하기에 딱 좋다. 3명이 앉아서 할 때도 좋고 8명이 앉아서 할 때도 좋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는. 근데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돼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학부모들과는 정기 학부모총회 이거 말고도 매주 수요일 날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과 현관에서 30분씩 스탠딩 티타임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특히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방을 4년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보고 언제든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얘기하자, 놀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방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거의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설사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두고 그렇게 들어갔을 거야. 근데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놀아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놨어 아이들이. 네? 낙서. 이 많은 낙서가 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은 낙서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친근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고 이 아이들은 중학생들.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진짜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니들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도 내가 만나봤더니 왕따도 없고 학교 폭력도 없고 더불어 함께 잘한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토론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론을 너무 잘해. 마치 대학원생, 박사과정, 아니 교수랑 토론하는 거야. 그래서 긴급히 주제를 정했어. 주제는 니들은 왜 말을 잘해? 그래서 첫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과 부모와 얘기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협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 놀러 가자 하면 다른 데로 갑시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다음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 해와라.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틀 더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정신이 사납습니다. 우리 집이 요새 할아버지 회갑잔치 준비 중입니다. 이러면 이틀 더 주시죠.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써보고 봤잖아요. 교수님이 1부터 수요일까지 내라 하면은 술 먹고 못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사정을 대면서 이틀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통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대학 가서야 그런 약간의 낭만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지. 예를 들어 어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뒤에 어디 안 빗자리 있는 정도 힘들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을 잘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인생학교예요. 이게 인생학교예요. 기숙형 인생학교. 얼마간? 1년이나. 근데 이거를 공식 명칭은 애프터스쿨이에요. 애프터스쿨. 그냥 방과 후 뭐 시간 이런 건데 그걸 우리처럼 막 한두 시간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냐? 국영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온 것 같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바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1년 동안만 토플을 학생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취미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집 짓기를 좋아하면 산속에 가가지고 목공예 하면서 진짜 집을 짓고. 우리 심순섭 선생님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서 공부하는 거 말고 취미가 뭐? 취미요? 네. 등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순섭 선생님은 1년 내내 등산하고 등산 산업을 연구하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계영 선생님은 뜨개질입니다. 1년 내내 뜨개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좋아하는 걸.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 기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사람들을 만나. 자, 이게 뭐냐면 1년 내내 축구만 합니다. 축구.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만 보이고. 근데 이게 전국에 한 300~400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이 책은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한 책이어서 그동안 제가 그 저자 소개하는 거랑은 달라요. 뭐 저자 소개 뭐 어디 학교 졸업했고 무슨 책 냈고 이런 거 중심이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장글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큰 걱정은 매달 25일마다 상근 직원 110명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지금 며칠입니까? 27일. 이제 이틀 지났어, 이제. 지금 제가 표정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스트레스는 주일 교회에서 푼다. 지금 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 베이스이고, 제 목소리 베이스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직도 12년 동안 성가대인데, 계명을 몰라요. 그래서 남 따라하는 건 잘 아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계명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제가 못해요. 그 다음에 성가대 베이스이고 교회 축구팀 회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중에 이 많은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지금 나와 하루에 10골을 넣은 적이 있다. 하루에 10골.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엄청나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단 한 번도 한대항 축구대회 대표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이야 한. 그때 우리 때 또 반 아이가 막 한 40~50명 됐어. 60명까지 간 적 있어. 여러분 60명 중에서 베스트 11 뽑기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나도 반대항 축구대회 나가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 눈치를 보니 또 친구들 눈치를 보니 야 너는 안 될 것 같다. 뭐 일단 축구 잘하는 아이들끼리 누구누구 여러 명 나간다는 게 이미 다 짜여져 있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게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 있어. 우리 박정희 선생님은 나가봤나요? 못 나가봤나요? 나왔어요? 오. 요새도 해요? 그래도 하루에 10번을 넣은 적은 없죠? 우리 선생님은. 고성군 선생님. 그때 시임경이었어, 시임경이. 굉장히 하고 싶었죠. 그 선생님한테 나좀 껴달라는 얘기를 못 해봤어요. 네,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 그걸 막았나요? 선생님, 나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 다 잘랐기 때문에 마음이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축구팀 회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교회팀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아니야. 그 다음에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해.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10골을 넣을 수가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 하루 종일 하니까 10골을 넣을 수가 있지. 또 제가 10골 넣은 날, 우리 동네 축구기 때문에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기록해놨어. 오늘은 내가 10골 넣었다. 근데 진짜로 공식 경기. 우리 교회, 축구교회에서 청년부, 무슨 부, 중고등부 해가지고 진짜로 6개 팀이 나와가지고 축구, 우리 교회에 축구를 했는데 제가 최다 골을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보에 최다 골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 축구 전문학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축구 잘해라.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를 하는 아이는 25%만 보여. 나머지 75%는 제가 이렇게 산수를 못했어요. 75%는 누구예요? 좋아하는 애들. 네?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는 거죠. 부담감이. 그런데 다 그런 애들이 모여있으니 저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좋은 점은 제가 말수가 평소에 없었는데 말이 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맨날 좋아하는 축구만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화제가 맨날 축구 얘기니까 그래서 말수가 늘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대마교에서 배워와가지고 우리 고3 아이와 대화할 책을 써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고등학생 남자아이 있는 집 써놓으세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집에 있고 그 집 아이는 말을 좀 잘하나요? 잘하는 편이에요? 저 집도 연구대상. 엄마하고 주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빠하고 하나요? 아빠하고도 잘해요? 연구대상.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려고 하지. 아이는 지금 불안초조 긴장해 지금 관심사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때 방법 뭐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1년 동안 집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립심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누가 인생학교에 다녀왔나 안 다녀왔나 우리는 다 안다. 그만큼 사회성이 달라요. 그리고 엄마들도 엄청 좋아해요. 엄마들은 왜 좋아할까요? 집에서 안 보이니까. 근데 1년이 안 보이고 밥 안 해줘도 되니까 엄청 좋아해요, 엄마들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 이유고, 세 번째는 시험 보는 방법이 달라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구술식, 구술. 우리는 주관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논술을 보죠? 근데 지금 논술을 학원이 성행하고 있죠? 어떻게 쓰는지를 다 배우면 알 수 있다니까. 신기하죠? 근데 저기는 시험을 살아있는 말로 나눠. 이 구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얘들은 이제 고3 아이들인데 졸업반 아이들이에요. 졸업하면은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고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는데 뭘 하냐면 자기 동네를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관악 아이들이니까 관악에서 돌아다녀요. 트럭을 타고. 근데 어디를 향해서 돌아다니냐?
자기 반이 25명이면 25명의 모든 아이의 집을 찾아. 신기하죠? 얼마나 끈끈하면 관계가,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를 평소에 얼마나 했으면 그게 가능해요. 또 그 사회가 얼마나 평등 사회니까 가능하겠죠? 누구는 막 60평 큰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조그만 집에 살고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로 평등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가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술과 안주를 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술 마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전통은 우리는 10번째 집까지만 기억납니다.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마시면서 성년식을 한다는데 이 사회의 어떤 끈끈한 이웃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안정이에요. 안정. 제가 50분 동안 5개의 키워드 중에 6개의 키워드 중에 50분 동안 하나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가 그러면 안 중요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앞으로 20분 동안 나머지 5개를 다 정리해드립니다. 아까 뭐 1분 20초 영상으로 6개 정리했는데 제가 누굽니까? 기자예요.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자는 편집의 세계. 그래서 그걸 편집국이라고 해요. 편집의 한자가 뭐냐면 오리고 엮어서 막 이렇게 하게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30일 동안 직접 보고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나머지 5개의 키워드를 15분 내지 20분 동안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 진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불안하죠? 전혀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저기 책이 지금 잔뜩 와 있으니까 끝나고 책을 사가시면은 너무 친절하게 저거는 뭐 그냥 막 쭉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 먹었죠? 네. 이미 책을 사시는데요. 실사람도 외웠어요. 책 읽고 다 되는데. 그러나 책 내면 됐죠? 왜 돌아다녀요 제가? 책 팔라고? 이현주 씨는 반드시 다 책을 이 사람 책 사나 안 사나 체크해줘. 안 사면 엄마에서 공개하게. 책 팔러 왔는데 안 사면 안 되지. 이현주 씨는 반드시 사서 가시고. 덴마크에서 2가지를 주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부탁하려다. 근데 오늘 또 음질이 안 좋네 보니까.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 있죠? 확신이 안 사나 보네 저분이.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에 아마 있을 텐데 덴마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노래와 살아있는 말. 학교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어때 나와요? 노래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살아있는 말도 언제 나와요? 내 마음이 움직여 나옵니다. 그죠? 제가 서강대 신방과에서 5년간 교림교수를 해봤는데 참 신기했어요. 왜? 아니 아이들이 수업 때 좋은 아이도 있고 결석한 아이도 있는데 왜 주관식으로도 시험을 내는데 시험은 이렇게 다들 잘 볼까? 그다음 채점은 진짜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상대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시험을 잘 본 아이들하고 내가 1대1 대화를 해보면 깝깝이 죽겠어. 왜?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내가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달달달 외우고 자기의 언어가 이게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이. 그래서 저는 이 전국 순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말로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책이 쏙쏙 들어올 거야. 고소분 씨.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지금? 아직 안 읽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읽으면 훨씬 쉽게 읽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안정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걱정거리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한재랑 혹시? 생각나죠? 네? 저도 막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일단 오마이뉴스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이 요새 젊은 직원이 많으니까 뭐 결혼을 자주 해요?
근데 걱정이야. 애들 결혼은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여기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삼아들 이제 수능 다가오고 있잖아. 째깍 무슨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제자들 막 대학생들인데 지금 막 긴장과 불안 속에서 서류 탈락했니 뭐 합격했니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의 여러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일단 학비가 없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좀 늙어 보이지만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4학년 취준생 이른바 취준생인데 덴마크 대학생들은 학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프랑스 독일하고 또 달라요. 프랑스 독일 조금이라도 있는데 없어요. 없고 월 120만 원씩 받고 다녀요. 월급을 받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월급을 주냐 했더니 덴마크 헌법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근데 덴마크 아이들은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요. 대학생이 그러면 알바를 해. 그러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알바는 32만 명이죠. 대학생은 32만 명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헌법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있었죠. 고대 한보사 기자가 여대생인데 스탠드바에서 알바를 했어요. 87일간 해야지 자기 학비를 벌 수 있어요. 87일. 뭡니까? 늑토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일단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에 대한 걱정.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사보험이 없어요. 사보험. 있지만, 거의 들지 않는 그런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주치의가 배정돼요. 그래서 이게 주치의가 지금 배정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주치의는 누구입니다. 중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치의, 동네 주치의.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변호사 중에 국선 변호사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의사. 근데 대부분 이런 의사가 대부분인 거죠. 국립병원에 또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동네 주민 1,600명을 관리하는 의사예요. 근데 그런 게 의사와 동네 주민과의 이게 사이가 벽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친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대박. 김씨 아저씨. 호칭이 네?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대략 몇 분 정도 진료를 받아요? 2분? 1분? 15초? 어느 동네길래 15초야? 여러분, 관악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의사를 만나는 시간을 한번 직접 재보는 평균을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나 할까?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데 왜 조금 더 질문하려면 왜 우리가 미안해지지? 네, 이게 문제. 우리가 미안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돈 내면서도 미안해. 근데 여기는 15분이에요. 15분. 그러니까 정신 건강까지도 체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보험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화생명의 보험 설계사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덴마크에는 사보험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더니 그런 사이가 행복 사이입니다.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편해야 안정이 되겠죠? 근데 덴마크가 행복 사이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직장에서도 통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직장에서도 통한다는 얘기겠죠?
평등,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어울린다. 이 택시기사. 평등해 보이죠? 뭔가 자부심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식당 종업원이에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꿀리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창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의사, 변호사, 장관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책에서. 행복사회란 학생일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죠. 어른일 때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죠? 네. 그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부담스럽잖아요? 왜 자기가 택시기사이고 식당 종업원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굳이 대학에 안 가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까? 그것은 사회임금이 있기 때문에 사회임금. 개인 받는 월급 봉투 말고 별도로 사회가 주는 임금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교육비 안 내도 되고 의료비 안 내도 되고 굳이 비싼 집 안 사도 되고.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가 들어가야 될 돈을 안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대신 지불한다. 이게 사회임금. 네? 그래서 제가 덴마크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저 혼자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만 합니다. 여기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다 자책하잖아요 지금. 아니 대기업만큼 내가 월급을 못 줘가지고 미안하다. 그런데 적절한 월급을 받아도 뭐예요? 만약에 사교육비 안 들어간다. 또 실손보험, 암보험 안 들어간다. 큰 집 사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다면, 그죠? 네. 그럼 충분하게 일정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뢰.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까 그 택시기사가 30%의 세금을 내요. 자기 월급에. 통장은 50%가 넘어요. 근데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공식적으로 22조고 합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아깝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였어요? 아니 길거리에 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저런다니까. 제가 막 일부러 고상하게 생긴 사람을 붙잡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 다음에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들,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들은 공이 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취재원들의 약 70%는 약속된 취재원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반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이 표정이 식당 종업원인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만만.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반한 거야. 네, 얘기를 나눠보면서 택시 타고. 사실은 이 사람은 내 글에 등장하지 못할 사람인데 택시를 딱 탔는데 제가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왜? 덴마크 물가가 이렇게 높구나 하는 체험인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기분 전환할 겸 말을 걸어봤더니 마치 이 택시기사가 행복한 교수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디오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20분간요. 네. 근데 그 20분간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잘라내고 싶은 대목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기자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정치인을 만나는데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두 부류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풀면 문장이 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절대 문장이 안 되어서 막 기자가 억지로 이걸 꿰맞춰줘야 되는 사람. 네. 절대 문장이 안 되는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네. 녹음을 풀면 그대로 이 문장이 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이 택시기사는 그대로 문장이 되는 이런 사람.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덴마크 택시기사 하면 얼마나 유창한 영어로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뢰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생기지만,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생기지만,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서도 이게 있으면 좋겠죠? 레고가 장난감 회사예요. 레고 장난감 회사. 저기 갔더니 모든 것이 레고로 통한다. 그래서 명함 주시오 했더니 명함도 레고예요. 그래서 명함이 이게요. 사람 이름을 써놓고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까지 저기다. 저건 남자니까 저런데 여자는 또 머리 긴, 그러니까 자기 모양을 닮은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레고에 지금 저게 다 뭐냐면요, 저거예요. 사람 캐릭터. 2만 명의 사람 캐릭터를 가지고 저걸 지금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저 2만 명이 다 서로 달라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막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긴 머리 짧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즉 아까 뭐예요? 교실에서 통하는 것이 회사에서도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합니다. 이런 지금 모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레고 선물할 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던져주세요. 아이야, 이 레고 회사가 생긴 지 8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 회사 안에서 단 한 차례의 싸움이 없었다. 단 한 차례의 노사 분위기가 없다. 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노사의 신뢰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실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도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회사에서도 노동자도 주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인 이상이면 직원 대표로 뽑아가지고 회사 이사회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평직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사회. 이게 법으로 보장돼요. 대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왜냐면 사장님이 연초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100명을 뽑았는데 연말에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됐어. 그러면 30명을 해고할 수 있어요.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 이걸 노동자들이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 신뢰를 쌓아요. 단 노조 탄압을 위한 해고는 안 된다. 인종차별에 의한 해고, 여성차별에 의한 해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는 가능하게 돼 있고 노조가 이걸 받아들였고 단 노조 탄압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노조 결성률이 무려 75%. 우리나라의 노조 결성률은 10%밖에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리 양보해도 그렇지 어떻게 평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양보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 비용이 적게 됩니다. 행복지수의 반대가 뭐가 있냐면 사회 갈등 지수라고 있어요. 사회 갈등 지수. 사회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는 OECD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우리가 막 미량수 홍전탑 사원, 쌍용차 해고, 지금 세월호 이게 지금 다 사회 갈등 비용이잖아요. 네? 요거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신뢰가 있는 사회, 없는 사회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관악사회복지를 95년부터 지금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 만들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데마크도 이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제가 갔더니 데마크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진보나 보수나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된 나라입니다. 가장 조직화된. 어쨌든 뭐 엮이지 않으면 안 된대. 주민들이 서로 엮이지 않으면. 왜? 이미 노조 조직률이 75%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협동조합이 10만 개가 넘어.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인구의 38%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한 절반 정도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지금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죠. 근데 저기는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도 지금 풍력
에너지를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얼마나 협동조합이 많으면 전원아이는 이런 수까지 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릴 때쯤이면 옆 사람과 협동조합이 나와요. 이 정도로, 그래서 영화 함께 보기 협동조합도 있어. 여기 사회복지의 강좌 함께 듣기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양한 협동조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고 전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정도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데 정작 협동조합 법이 없다. 우리는 지금 3, 4년 전에 법이 생겼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프랑스도 법이 있어요. 유럽 중에 유일하게 법 없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나라가 덴마크. 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문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행복사회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이미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요새 혁신학교 그러죠? 왜 혁신학교예요? 모든 공립학교가 저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본보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혁신학교예요. 혁신학교는 다른 말은 본보기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본보기, 즉 모범된 사람이 TV에 나와서 모범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문화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거기 해당되나? 여러분의 아이가 행복하면,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대안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놀고 있구나. 혁신학교에 가서 공부 조금 하고 즐겁게 놀고 있어. 근데 엄마는 불안해. 과연 얘가 중학교 가서 놀을지 고등학교 가서. 그 다음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선생님들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류의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재발견을 했어요. 선생님들끼리 수업 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 때는 잘 들어요. 끝나자마자 끝날 때 다 한꺼번에 나갑니다. 왜 네 시간을 잘 지켜주고 할까 선생님들은? 내가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강의가 끝나고 남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저는 막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일제히 나갑니다. 여기 혹시 선생님 뭐 있어요? 선생님 손들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얻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3시에 보니까 지칠 때도 지금 지쳐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연수, 저런 연수 딱 하면 연수 하나. 이렇게 연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늘 그 퇴근 시간 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엄마들은 지금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일정하게 세워놓고 왔어. 근데 이 선생님들은 지금 또 자기 아이도 돌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친구도 있겠죠. 자, 여기 특별한 이유 때문에요. 이거 뭐냐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마을이냐면 자기 월급의 무려 80%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월급의 80%를 공동 소유하고. 자,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이게 공산주의 사회인가? 그 다음에 또 얼핏 들은 생각은, 그러면 너무 자유가 없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서 상당히 참신하게 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분법,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왠지 침해될 것 같은 이 이분법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용해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평등하게 살면서도 자유가 올 수 있어요. 자, 저렇게 평등을 강조하게, 아이디어하게 강조한 게 공산주의였죠. 근데 공산주의가 부작용으로 나온 게 뭐예요? 국가주의, 반려주의 이런 거 있죠. 근데 저 동네는 이장을 안 붙더군요. 교실에서 반장을 안 붙듯이. 왜? 모든
마을 동네 주민이 이장.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개인의 삶을 터치를 안 하고. 네?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줘. 그런데 니들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저 사람 교사예요, 교사. 저 교사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덴마크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미국 공무원이에요. 지금 파견 나와가지고 연구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의 답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이렇게 못 산다. 덴마크인들이니까 이렇게 산다. 왜? 덴마크인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평등하니까 이런 실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가 안정돼야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으면, 안정되어 있으면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다 뭐 하려고 해요? 공무원 하려고 하고, 그죠? 법대 들어가려고, 경영학과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불안한 징조죠, 어찌 보면. 자, 이 교회인데요. 덴마크는 80%가 교인들이에요. 개신교, 루터교, 루터교가. 그런데 제가 주일날 교회 갔더니 300석 중에 30명만 앉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민의 80%가 교인인데 왜 30명밖에 안 앉아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믿음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굳이 주일날 출석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교회 다니지만, 주일날 하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전화 옵니다. 심하면 신방 올 수 있어요. 출석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죄책감을 느끼죠? 네. 근데 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덴마크 사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쓸 때 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텅 빈 교회, 꽉 찬 사회. 텅 빈 교회, 꽉 찬 사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 챕터를 지금 읽히고 있어요. 자, 환경. 자전거에 달하죠. 전 국민의 35%가 자전거 주택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저렇게 기본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전거 신호도 있고, 자전거 타는 벽도 있는데, 저 여성들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측 깜빡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우측으로 돌 것이다. 왼쪽으로 돌려면 왼쪽 깜빡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담임선생님 뒤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자전거 제대로 타는지.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보완해줘요. 그 단점은 나중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6가지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6가지 대충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덴마크로 이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덴마크가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까? 분석해봤더니 이 6가지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6가지. 그럼 이 6가지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있는가? 아니야. 우리 사회에서도 소중하다고 해. 그죠? 사회가 소중하다고, 안정 소중하지, 평등, 이웃, 환경, 신뢰 얼마나 소중하다고 해. 근데 저들은 왜 이게 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왜 문화가 아직 안 되어 있을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랬더니, 그냥 된 게 아니라, 원래 이쪽 땅덩어리였는데 저쪽 땅덩어리 쪼그라들었어요. 왜? 독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150년대. 그래서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 전쟁을 왕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짝 차리는 게 뭐냐면, 왕 믿어서는 안 되겠다. 네, 왕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깨어난 게 교육이었어요, 교육. 농민에 대한 교육이 당시 농촌사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룹투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 사실 이게 우리 관악사회복지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모임이 바로 저거예요, 그룹투기. 청년이 깨어나야 된다. 주민이 깨어나야 된다. 왕 믿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학교를 세웠어요. 당시에. 이 그룹투기식 학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학생들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6개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내 발걸음이 무거우면 또 3개월 가요. 여기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 3개월짜리 나중에 우리 같이 가봅시다. 3개월짜리 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6명 있는데 6명 맞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인 줄 몰랐대. 고등학생이더라고. 우리 99세도 그랬죠? 맞죠? 고등학생들하고 함께해서도 어울리는 머리만 좀 하야지 어울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등학생들이 이 교육비가 있어요. 왜 기숙교육입니까? 밥값, 잠값, 그러니까 교육비가 있단 말이지? 근데 자기네들이 3, 4개월씩 알바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풀어. 응? 6만 불의 나라인데 응? 우리는 지금 3만 불만 안 됐어. 근데 대학비 부모들이 좀 줘야 되잖아. 그런 형편이잖아. 6만 불의 나라인데 이 6개월 과정에 드는 등록금을 지들이 다 알바해. 근데 6개월 과정인데 졸업증이 없어. 졸업증을 안 줘. 우리는 2박 3일 캠프만 가도 술 주고. 엄마들이 꼭 챙기지, 이걸. 그거 안 받으면 또 우리 사무실로 전화 와요. 우리 기자학교 2박 3일 하는데 기어이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투가 주지 말라고 했어. 왜? 진정한 졸업장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이는 것. 어떻게 이는 것? 내가 여기서 6개월 동안 배웠으니 이제 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찾아 배워야 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이는 것.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수에서 200명의 고등학생들하고 함께 갔는데 이 대목을 얘기할 때 한 학생이 박수를 치니까 전 교생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 아니 그게 수사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12월 1일 날 졸업하는데 여기는 수료증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으나 줘요? 네. 그건 우리 문화니까 그걸 받고 또 하나의 수료증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의 수료증은 내 마음속에 새기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오늘 얘기했으니까 1시간 반 동안 난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인터넷도 뒤져가지고 그룹투가 어떤 사람인지. 그룹투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 이거 안 나올지 몰라. 그룹투비는 목사였는데 목사였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조국을 사랑했어. 애국자였어. 학생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여자를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3번 결혼하고 3번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우리 고석권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공교롭게 전 부인들이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3번 결혼을 했고 또 그 중간중간에 3번 뜨거운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이걸
전시를 생겨가지고 꼼꼼하게 잘 조사했어요. 그래서 몇 대랑 몇 대를 좀 약간 겹친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빨 다 주사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온거지 30몇 자를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우리 편집부에다가 탁 공개했더니 우리 젊은 편집부원들이 셋이서 이걸 탁 점수를 하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 꼭지는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뺐어요. 빼가지고 저 혼자 좀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더 친하게 되면 제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트가 가장 강조한 거예요. 이 학교에서 스스로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인생학교가 덴마크의 전역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인생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상호토론 비판의 자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얘네들이 상호토론 비판의 자유. 그래서 그룹트가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신순섭 선생님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집중력이 강하셔가지고 저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눈길이. 아주 좋으십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니세요? 예.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죠? 저요? 네. 예.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맨 앞자리에 나와서 설교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루트리 목사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손 들고 질문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시민 선생님이 질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대답 잘 해주시죠.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근데 보통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황해 하십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을 또 지탄받을 거야, 나중에.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근데 그런 질문을 그때 지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인데도 무려 12년 동안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교회를 만들어버렸냐면 시민교회를. 마치 오마이뉴스 같은 거야.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시민은 목사다. 그래서 설교를 평신도가 했어. 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30년 전 인물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있었어요? 근데 이 정신이 그대로 어디로 왔어요? 교실로. 그러니까 농민들의 했더니 통한 거야, 이게. 그럼 왜 통했느냐? 요것 때문에 통했어. 협동조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실에서만 우리가 더불어 잘 삽시다, 깹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깼으면 이게 제한이 있었을 텐데, 이 게임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버렸어요? 돈이 생겼어. 아, 더불어 함께하면서 돈까지 벌릴 수 있구나. 이걸 체험한 거야. 원래 이게 소 키우던 덴마크 농민들이 우유 짜가지고 치즈 버터 만드는데 각자 집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표준화를 한 거야, 공장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들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배 짰잖아, 배. 짜셨어요, 직접? 배를 짜는데, 우리 어머니도 배를 짜는데, 내가 그때 궁금했어, 진짜, 솔직히.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니, 집집마다 이 벤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지. 같이 뭔가 이게 큰 공장 같은 거 했으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덴마크도 원래 집집마다 했는데, 너무 생고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표준화를 했더니 치즈 버터를 대량 생산. 그래서 영국과 독일에 수출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남동국과 덴마크가 생겼어요. 원래는 곡식 만드는 회사, 나라였어요. 남문국가가 아니라. 근데 협동조합 때문에 수출이 가능해서 남문국가가 된 거예요.